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 오늘 한낮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하는데요.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정말 때이른 이 초여름 날씨 좀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주 갑선거구, 국민의힘의 박정하 후보, 또 민주당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또 역시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원창묵 원주갑 민주당의 예비 후보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출사표 또 본인의 비전 공약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원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의 일환이죠. 한 달에 한 권 완독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5월 1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야 후보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정하 당협위원장이 이제 확정되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역시 민주당의 후보로 최종 결론이 났죠. 오늘 원창묵 후보 스튜디오에서 함께 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시장직을 그때 사퇴하신 게 언제였죠? 1월 말일자죠. 1월 말. 네. 저희가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저희가 모시고서 전직 시장으로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모셨던 것이 도지사 예비 후보로서 그리고 오늘은 이 보궐선거 또 예비 후보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초대를 할 당시에 본인의 어떤 포지션이랄까요? 입지가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이미 우여곡절 끝에 또 보궐선거 공천제로 확정이 되었구나라는 또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소회도 좀 얘기해 주시면서 또 보궐선거에 나오게 된 어떤 출사표랄까요? 좀 같이 좀 이야기하시면 오늘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난 12년 동안 원주시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2년 시정을 경험하면서 특히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주원주 철도라든지 교도소를 국비로 이전하고 아무도 생각 못했던 원주천 댐을 만들어서 원주천의 수량을 확보하고 또 정지들의 호수공원 한 1,8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최종 확정 짓는 그런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창조적인 시정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큰 틀을 갖고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나 또 도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이광재 국회의원 그 당시 의원을 훨씬 더 많이 원했고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로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보다 한 3배 정도 이렇게 항상 높게 나오다 보니까 중앙당에서는 어차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래서 이광재 후보가 전략 공천하게 돼서 본인이 그 자리에 보궐선거로 이렇게 당과 시민들의 부름 받아서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칫하면은 도지사를 하려다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또 보궐선거에 나온 거냐라고 이제 또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18개 시군을 샅샅이 뒤졌고 그 선거 사무실도 사실은 사실상 의리죠. 성지병원 앞에다가 했었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염두에다 뒀다면 갑에다 했겠죠. 그렇게 도지사에 올인했었는데 전혀 이렇게 지도가 정체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 아무래도 당시에도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예. 지역적인 어떤 한계가 또 있었다. 한계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중앙당에서는 당연히 전략공천 계속 그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그 방송사나 그 언론사들이죠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내가 후보가 아니고 이광재 의원이 후보인데 왜 자꾸 나와서 하냐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본인의 비전을 얘기하는데 이광재 후보 출마 안 합니까? 항상 기자들 그렇죠. 질문이 그런 어떻게 거였죠. 논의는 된 겁니까? 상의된 겁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오니까 거의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다고 보여지고 어차피 그런 내용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출마를 포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공모에 응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공천도 사실 확정져주지도 않고 또 이제 그러한 무슨 커다란 벽에 이렇게 부딪혀 있는 그런 느낌 가지고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후보 등록을 안 했던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원래는 추가 공모가 나옵니다. 사실상. 추가 공모가 나와서 그때 필요하면 추가 공모 때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불출마 선언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원주가 보궐선거 이제 후보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은 좀 지나가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2년간의 그 시장 활동을 또 이제 국회의원은 또 지역 하나만 또 챙길 수는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앞으로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좀 어떤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주시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재직 중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마인드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뭐가 필요한가. 저는 도시설계 전문가 아닙니까? 원주시를 어떻게 하면 친수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하나둘 만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국립과학관도 유치했지만 여주 원주 철도라든지 정지도 호수공원 또 뭐랄까 그런 내용들 그다음 교도소 이전이나 군부대 이전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이런 문제를 가장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문제를 가장 해결할 적임자는 저다. 왜? 도시설계 도시공학 교통공학을 전공한 전문가 국회의원. 또 저는 가면 아마 국토교통위로 배정받을 텐데 왜냐하면 이러한 도시설계 도시공학 교통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전문가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우리 항상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저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특정한 분야 또 시정을 12년 했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잘할 것으로 그렇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도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역적으로도 이러한 사업들 지금 나열한 이러한 사업들을 누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전문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이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감히 시민 여러분들께 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자신감에 비해서 최근에 그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보니까 일단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좀 열세인 것으로 이 박정환 후보에 비해서 열세로 나왔어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또 부연 설명이 이렇게 많아서 좀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겸손하고 시민 곁에 더 다가서라 이런 저한테 메시지를 줬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작도 안 한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저한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12년 동안 시정을 펼쳐오면서 많은 지인들과 대화하고 수도 없이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그러한 곳곳의 현안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그래서 알아야 문제 해결도 하고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대형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제가 시장 재직하면서 구상해서 직접 설계해가지고 취재한 사업들이죠. 이런 부분은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소금산 그랜드밸리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구상부터 설계서부터 어떻게 하는 것까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에스카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해서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평가를 한다면 지금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럼요. 예. 원주갑 지역구가 이제 일산동부터 시작해서 우산동, 태장동, 또 이제 기업도시도 포함이 되고 또 문막 불원 지역까지 이제 다 광범위한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 원주갑 지역구 같은 경우 향후 그 공식 선거 등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이슈가 될 것이다. 또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대부분 제가 시장 재직 중에 다 확정 지어놓은 걸 뭐 내가 하니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상대 후보도. 그래서 저는 상대 후보한테도 저는 시장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 창조적으로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걸 한번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뭐 내가 했던 일, 제가 했던 일을 가지고 내가 적임자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본인이 사업을 구상해서 그거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정말 인정하겠다. 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새로운 공약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도지사나 시장 후보자, 또 국회의원 또 후보자도 마찬가지 어떤 공약이 공통적으로 이 불원에 이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하겠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삼성 반도체도 좋지만은 이 헬스케어 산업을 좀 연관시켜서 또 이제 그 자동차 관련 사업들도 이제 함께 또 연관시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좀 저는 그 지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안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광재 후보가 낸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미 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정부에서 의료기 중심으로 기업 도시를 만들고 또 UAM 그러니까 드론 택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연구가 돼 있고 용역 결과도 나와 있고 최적지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삼성 반도체를 원주로 옮긴다. 근데 그게 아이디어 차원이다. 야, 이래가지고는 시민들 우롱하는 거다. 김진태 후보가 이제 처음에 기자회견 때 그런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원주 시민을 얼마나 우롱하면 그럴까? 왜 기업의 논리를 본인이 도지사가 국회의원이 이게 그 커다란 회사를 가지고 옮기고 말고 하는 걸 갖다가 공약을 내는데 아니 삼성에서 우리는 옮길 계획이 있는데 원주를 검토 중이다. 그러면 얘기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면 좋지만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 삼성 반도체는 안 되고 삼성 헬스케어 산업은 된다는 또 논리는 뭐냐라고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헬스케어는 이미 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추진할 때부터 의료기기 중심 기업도 그거였어요. 국가산업단지. 그거는 그 지금 시에서 해오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건 생뚱맞게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그러한 정책이고 공약이다. 왜? 거기는 일단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가 들어서려면 한 100만 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산업단지 거의 60% 분양됐기 때문에 나머지 30만 평도 채 안 남았고 두 번째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현대 엘리베이터를 불원 그 산업단지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폐수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섬광을 끼고 있어서 거기는 불가능한 거죠, 법적으로.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정말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오폐수가 배출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바로 이제 배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해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벌써 유치했겠죠. 왜? 이천하고 워낙 가깝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연 따져보고 하는 건지 그냥 공약이니까 말 빌공짜로 해가지고 시민들 우롱하고 그냥 득표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한다면 참으로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 부분은 아무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금산 그랜드밸리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소금산 이 간현관광지죠. 예전 명칭이 거기 뭐 굉장히 많이 공은
공을 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제2기업도시 관광형 기업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간현관광지와 좀 연계되어서 좀 보관을 좀 구상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거 더해서 네. 또 지금 원주시에 있는 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그런 것들을 더 아우를 수 있고 더 보완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문막에서부터 지정 호조까지 이루어지는 거의 한 1,000만 평 정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좀 투자자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제가 국회의원 되면 바로 착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 강원도에서 시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 예스A 등급을 받은 시장입니다. 네. 저는 약속한 건 지키지 그리고 답변 못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이거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하고 달라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거와 더불어서 호텔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대규모 우리 관광에 중부 내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광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획기적으로 아마 바로 50만, 100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서원주역 부근의 그 입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 재직 때도 좀 이런 비슷한 그 계획을 발표하셨다가 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시장 초기에 했었고 그 당시엔 뭐 해외에서 투자하겠다고 실지 설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투자자가 기자들한테 직접 질문 답변하게 했었죠. 제가 왜 저한테 찾아와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금융사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 설계사무소 이런 데들이 다 왔었고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러한 데서 이미 찾아와서 방문해서 저도 잘 검증이 안 돼서 직접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내가 이걸 하겠다 이런 적은 없고 요 근래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가시화됐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도 없어서 글자 쓴 자료라든지 투자자라든지 그걸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좀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0년 12월 생이시고요. 이제 우리 나이로 63세, 그럴 때 이제 만 61세십니다만은 사실 국회의원은 무조건 선수 기준으로 여러 가지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비중을 두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60이 너무 초선 의원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국정 활동을 펼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눈길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실상 뭐 그 선수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선수고 초선이라고 해서 왕정한 의정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못하는 법이 있나요? 우리 시의원들도 뭐 삼선이 이 초선보다 잘하나요? 꼭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지식을 가져야 하는 거고 뭐든지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에서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저는 시장을 3번 했으니까 4선 국회의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고요. 우리 또 시민 여러분들, 또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지지의 어떤 그 부탁을 또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시장 12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하고 원주 시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직접 구상하고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를 완성시켜서 원주시가 천지개벽했다 이런 말씀들을 나오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 구상했던 사업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려면 제가 국회에 가서 원주 발전을 더 크게 더 세련되게 그렇게 완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6월 1일까지 고생 많이 하셔야겠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창복 원주가 국회의원의 보궐선거 예비 후보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전국 최대 독서 문화 축제죠. 대한민국 독서 대전의 올해 개최 주간지 원주인데요. 9일 안으로 다양한 연중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 진행되는데 먼저 한 달에 한 권씩 완독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올해 원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그 일환으로 한 달에 한 권 완독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한 달에 한 권 완독 프로그램은 그동안의 독서대전에서는 없었던 올해 원주에서 진행되는 독서대전에서 처음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독자와 작가가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시가 선정한 한 명의 작가의 한 권의 책을 한 달 안에 완독하고 시민들이 독서 후기를 홈페이지에 남기면 작가가 직접 후기를 읽고 글을 남기는데요. 지난 4월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시민들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작가에게 직접 전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흔히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책이 선정되었습니까? 네, 이번 달 한 달 한 권 완독 프로그램의 선정 도서는 안녕달 작가의 당근 유치원인데요. 작가의 독보적인 상상력과 따뜻한 세계관을 담은 작품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참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난달 진행된 완독 프로그램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김혜영 독서대전 TF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책을 읽은 독서 후기를 시민들이 독서대전 홈페이지에 남기면 작가님께서 읽어보시고 직접 글을 남기고 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직접 대면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이 평소 자신이 좋아했던 작가님께 자신의 글을 직접 글로 소통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짧은 글이지만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시민들이 자신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 보는 책 프리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독서 문화, 체험, 공연, 전시가 진행될 원주 북토피아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 진행되는 행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는 21일 토요일에는 가족 마임 연극이 진행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책 마츠와 신기한 돌을 원작으로 하는 마임 연극이 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원주시에서 독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책을 읽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점 같습니다. 사실 원주에서 작가님을 만나서 소통할 기회는 흔치 않은데요. 오늘 수요일에는 이경주 작가의 강연이 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에 책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에는 이옥수 작가가 책으로 떠나는 우리들의 기억 여행이라는 주제로 독자들과 이야기합니다. 강연은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강연이 있다면 챙겨보시고 강연 전 책을 읽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누고 오시면 좋을 텐데요. 큰 행사가 원주에서 진행되는 만큼 여러 가지 기회를 온몸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한 달에 한 권 완독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작가님께서 거기 4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도 해결되고 또 루리 작가님의 답장 받은 게 실감도 안 나고 감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글을 읽고 혼자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나 더 알아가고 싶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작가님과 소통하면서 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원주시는 독서 문화 기반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권역별로 도서관 3곳을 더 짓고 또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한다고 하는데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요. 또 새로 짓는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책 읽는 문화가 좀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5월 10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조원재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